미군의 보병은 전투지로 출발할 때도 정규군 보병이었고 전투 중에도 정규군 보병으로 싸웠고 전투를 마친 후 떠날 때에도 정규군 보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착륙했다가 숲에서 기습 공격하는 베트공에게 호되게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섬멸하기 위해 정글 속으로 쫓아 들어가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미군과 달랐습니다. 필승! 한국군의 육군과 해병대는 매년 정기적으로 유격훈련을 합니다. 유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매년마다 안 빼먹고 꼬박꼬박 하는 것일까요? 유격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주로 적의 배후나 측면에서 기습, 교란, 파괴 따위의 활동을 하는 특수부대나 비정규부대의 작전. 둘째, 게릴라 전술로 적군을 교란하는 부대의 작전. 그렇습니다. 유격은 적의 배후나 측면을 기습, 교란, 파괴하는 특수부대나 비정규전 부대의 작전입니다. 한마디로 특수부대가 하는 작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특수부대가 아닌 정규군 육군과 해병대에서는 왜 장병 전원에게 유격훈련을 시킬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체력 단련과 군인정신 배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체력 단련이나 군인정신 함량을 위해서라면 태권도 같은 무수련마, 턱걸이 오래 달리기 같은 체력 훈련만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라면 굳이 꼭 유격훈련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군도 물론 유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육군과 해병대 전원이 의무적으로 유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 자격 기준을 위해 대별로 원하는 자만 받는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육군과 해병대의 보병 등 전투병과 간부들 중 특수부대가 아니라도 원하면 공수훈련, UDT 교육, 해병 특수수색대 교육 등을 개별로 받아서 개인 자격과 군 스펙을 높이는 것처럼 말이죠. 대신 미군의 유격훈련은 9주 동안 길게 진행되며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유격전을 위해서는 공수훈련은 필수라고 여기기 때문에 공수교육을 받은 자만이 유격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육군과 해병대는 신병교육대에서부터 유격훈련을 받고 이후 정기적으로 전원 유격훈련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미군에 비하면 훨씬 짧은 기간 동안 유격을 하지만 특수부대나 산악부대, 수색대나 특공대가 아니더라도 육군과 해병대라면 모두 유격훈련을 짧게라도 실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육군과 해병대는 유격훈련을 전원이 다 실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산지가 많아 은폐헌폐할 곳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은 전쟁 시에 육상에서 싸우는 그 어느 누구라도 비정규군이나 게릴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당시 파죽지세로 국군과 유엔군을 물리치고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와 기세등등했던 인민군은 연합군의 인천상륙 작전 성공으로 하루아침에 보급로와 태강로가 끊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립된 인민군은 정규군 보병이었지만 지리산 등 남한 지역 산속에 남아 변해버린 전쟁 상황에 급속히 적응해 유격전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비정규군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나라 지형이 광활한 벌판이나 사막 광해였다면 숨을 곳이 없어서 유격전 게릴라전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빽빽한 숲이 가득한 산이 대부분인 한국 지형에서는 얼마든지 게릴라 유격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립돼 산속에 숨어 저항하는 인민군 게릴라를 우리는 빨치산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명 높은 빨치산은 남한의 후방에서 교란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리하여 이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많은 국군과 경찰들이 토벌대로 산속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게릴라를 상대해야 하는 군인은 자고로 게릴라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게릴라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국군과 경찰의 토벌대는 빨치산 이상으로 게릴라전과 유격전에 능해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 땅에서 정규군은 전쟁 시에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게릴라로 변신할 수 있고 게릴라를 토벌하는 대게릴라 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군은 언제든 게릴라 부대나 게릴라를 토벌하는 대게릴라 부대로 전환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월남전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월남에서 한국군은 미군에 비해 월등하게 잘 싸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산 베트남군 상부에서 베트공들에게 한국군을 보면 상대하지 말고 피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왜 세계 최강 미군이 월남전에서 한국군보다 높은 전투력을 보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미군의 육군과 해병대 보병은 베트남 전쟁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규군 보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군의 보병은 전투지로 출발할 때도 정규군 보병이었고
전투 중에도 정규군 보병으로 싸웠고 전투를 마친 후 떠날 때에도 정규군 보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군은 빽빽한 숲속에 숨어 공격하는 베트공을 상대로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헬기를 타고 큰 소리를 내며 전쟁터로 향했고 착륙하면 정글 주변만을 서성댔습니다. 그러다 베트공이 안 보이면 다시 헬기 타고 복귀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착륙했다가 숲에서 기습 공격하는 베트공에게 호되게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섬멸하기 위해 정글 속으로 쫓아 들어가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미군과 달랐습니다. 일단 파월 한국군의 지휘관이 6.25 전쟁 때 백골병단이라는 유격대를 이끌고 북한 지역에 침투해 적 후방을 교란한 유격전의 대가 최명신 장군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군 병사들은 한국 전쟁 때 산속에서 빨치산을 토벌하던 게릴라 잡는 게릴라나 다름없는 교관들에 의해 파병되기 전 전쟁터보다 더 전쟁터 같은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한국군은 베트공 게릴라를 잡는 데 있어 정규군 보병의 틀을 깨고 게릴라 잡는 게릴라로 변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헬기 타고 이동하며 정글 주변만 서성이던 미군과는 달리 한국군은 정글 속에서 숨어 아군을 유격전으로 공격하는 베트공을 제압하기 위해 무비트랩과 베트공 내복병이 우글 때는 정글 속으로 게릴라 잡는 유격대가 되어 뛰어들어갔으며 그 속에서 걷고 뛰고 조준하고 쏘고 백병전을 벌이며 베트공을 제압하였습니다. 이렇게 겨울을 뺀 모든 자연 조건이 한국과 비슷한 베트남에서 한국군은 한국 전쟁 때 산속에서 빨치산을 토벌하던 유격전을 바탕으로 게릴라 잡는 능숙한 유격대가 되어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한국군은 베트공 23명 사살할 때 아군은 한 명만 전사하는 23대 1의 놀라운 전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파병 초기 한국군을 자기들 지휘체계하에 두려했다 최명신 장군의 반대로 실패했던 미군은 오히려 정글에서 베트공보다 더 게릴라 같은 한국군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전술을 반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군은 숲이 우거진 산지가 많은 우리 국토의 특성상 전시에는 때에 따라 언제든 유격 작전을 펼쳐야 하고 또 반대로 적의 게릴라를 잡기 위해 대게릴라 유격대로 변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유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보병 위주인 육군과 해병대는 정기적으로 유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게릴라전과 유격전은 특수전이며 특수전을 수행하는 부대는 특수부대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육군과 해병대는 전원이 언제든 게릴라전을 수행하거나 혹은 게릴라 잡은 대게릴라 부대, 즉 특수부대로 변신하도록 전원 유격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육군과 해병대는 언제나 도도한 보병이 아닙니다. 보병전이던 유격전이던 특수전이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행해야 할 전천후부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군과 해병대의 장병들은 잠정적인 특수부대입니다. 전천후 대한민국 육군과 해병대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국방을 위해 수고하시는 국군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